식용이라고요? 정말요? 이게요. 브루클린의 한 레스토랑 주방에서 외마디 비명이 터졌습니다. 미국 미슐랭 추천 레스토랑 더 허트존의 수석 셰프 제시카 윌슨. 그녀는 평소 새로운 재료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실험적인 요리를 즐기기로 유명했지만 이번만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손에는 한국인 동료 지연이 건넨 정체불명의 잎사귀, 유리병 속 짙은 간장빛 액체에 담긴 채 선물처럼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명이나물 장아찌야. 한번 먹어봐. 하지만 문제는 그 식물이 독성 식물인 마늘달걀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올라온 제시카는 손끝으로 살짝 냄새를 맡았고 낯선 감칠맛과 마늘향이 코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루클린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는 제시카 윌슨입니다. 저는 수많은 식재료를 접해왔지만 그날 제가 만난 명이나물은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발효된 잎사귀, 그것도 장에 절인? 하지만 지연의 강력 추천에 못 이겨 얇게 썬 명이나물을 고기와 함께 입에 넣는 순간 그녀는 단 3초 만에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아찌가 아니었습니다. 입안에서 터지는 감칠맛,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단짠의 절묘한 조화. 이건 무언가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맛이야.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명이나물을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신기한 재료로 끝나지 않을 거란 걸 그녀도 지연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잎사귀 하나가 제시카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게 될 줄은요. 그날 저녁 제시카는 명이나물을 곁들인 간단한 고기 요리를 만들어 직원 식사로 준비했습니다. 이거 뭐야? 진짜 맛있는데? 평소 까다롭기로 소문난 파스타 담당 요리사 브래드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디저트 셰프 지나도 말했다. 이 장아찌 완전 미쳤다. 입맛을 정리해줘. 제시카는 그 반응에 자신감을 얻었고 주방 한켠에 앉아 지연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 명이나물 한국에선 어떻게 만들어? 직접 담근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한국 강원도 산에서 자란 명이나물이야. 1년에 딱 몇 달만 채취 가능해. 그리고 간장, 마늘, 청양고추, 멸치 육수를 넣어서 오래오래 숙성시켜. 최소 몇 주, 길게는 몇 달, 발효, 숙성 시간. 제시카의 뇌리에 단어들이 깊게 박혔습니다. 그녀가 수년간 프렌치 퀴진에서 배운 미니멀리즘과는 전혀 다른 철학. 요리는 즉흥의 미학이라 믿어온 그녀였지만 이 장아찌는 시간의 층위를 그대로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명이나물을 한 장 다시 입에 넣었습니다. 짙은 풍미와 함께 혀끝에 맴도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의 향기. 마치 오랜 시간과 자연이 함께 만든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키워드를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죠. Fermentation, wild garlic, Korea, preservation of flavor, time. 그녀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요리 철학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다음날 새벽 브루클린 시장에 나섰습니다. 지역 유기농 상점과 아시안 마트를 샅샅이 뒤지며 비슷한 맛을 찾아 헤맸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깊은 풍미, 짙은 발효향, 우아한 짠맛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는 없었습니다. 왜 이 맛을 이제야 알게 된 걸까? 불현듯 지난 15년간의 요리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유명 셰프 밑에서 배우며 미슐랭 스타를 줬던 나날들, SNS와 별점 리뷰에 휘둘리며 창작보다 생존을 택했던 순간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입안에서 퍼지고 있는 이 한국의 장아찌는 요리란 무엇인지 다시 묻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시카는 지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한국에선 이런 발효 음식을 많이 먹는 거야?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명이나물은 시작일 뿐이야. 된장, 김치, 청국장, 간장, 고추장까지 한국의 맛은 시간과 자연, 기다림이 만드는 거거든. 그 말에 제시카의 마음 한켠이 벼락 맞은 듯 울렸습니다. 기다림이라니, 나는 지금껏 무엇을 기다렸지? 그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브루클린의 화려한 레스토랑 무대에서 벗어나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그 깊은 맛의 비밀을 직접 배워야 한다고.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셰프의 실험이 아닙니다. 그녀 인생 전체를 뒤흔들 문화적 전환점이 시작된 것이었죠. 진짜로 가는 거야? 브래드는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지만 제시카는 이미 항공권까지 예매한 상태였습니다. 서울 인천공항 도착 3월 3일. 그녀의 일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발효의 본고장에서 진짜 맛의 철학을 배우기 위한 여정이었죠. 그녀는 한식문화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외국 셰프 대상 한국 전통 발효 워크숍에 지원했고
경쟁률 300위를 뚫고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제시카는 첫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상에 공항이 이렇게 조용하고 깔끔할 수 있어? 수속은 매끄럽고 안내원은 친절하며 전광판 안내는 세련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도로 위엔 쓰레기 하나 없었고 정차 없이 흘러가는 교통에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첫 숙소는 북촌 한옥마을의 게스트하우스. 목재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 온돌의 따뜻함, 그리고 벽에 걸린 조선백자 그림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감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워크숍 첫날, 그녀는 발효장을 배우기 위해 경기도 광주의 전통 장류 공방을 찾았습니다. 거대한 장독대가 줄지어 있는 장독대 마당, 푸른 산 아래에서 햇빛을 받으며 숙성되고 있는 메주들. 한 방울 한 방울 스며드는 시간의 깊이에 그녀는 다시금 숨이 멎는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건 요리가 아니야, 철학이야. 이곳에서 그녀는 된장과 간장을 맛보며 짠맛이라는 단순한 감각 안에 계절, 시간, 자연, 인간이 함께 녹아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공방 할머니가 해주신 소박한 집밥, 된장찌개, 열무김치, 나물 반찬들, 그리고 그날의 하이라이트, 지연이 말했던 명이나물 장아찌가 또다시 식탁 위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시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맛은 마치 오래된 기억 속에 숨겨져 있던 처음 요리를 사랑하게 되었던 순간을 다시 꺼내준 듯 했거든요. 워크숍 이튿날 참가자들은 직접 된장을 담그는 실습에 들어갔습니다. 흙벽돌로 둘러싸인 장독대 마당 한가운데에서 제시카는 큰 고무대야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콩을 삶아 으깨고 메주를 빻아 소금물에 섞는 과정. 냄새는 생소했고 손은 점점 끈적해졌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왠지 모르게 치유처럼 느껴졌습니다. 공방의 할머니는 말했다. 된장은 손맛이 아니여 기다림의 맛이여. 욕심부리면서 그대로 두고 기다려야만 달고 깊어지지. 그 말이 제시카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미국에서의 자신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빠르게, 효율적으로, 트렌디하게. 그 철학은 점점 그녀를 소진시켜왔고 어느새 맛보다 성과를 쫓고 있었던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공방 한켠에 있던 작은 작업실에서 제시카는 직접 명이나물 장아찌 담그기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장, 매실액, 멸치 육수, 그리고 청양고추 몇 개. 모든 재료가 단순한 듯하지만 배합과 순서, 그리고 숙성의 시간이 전체 맛의 균형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 장아찌는 단순히 보존식이 아니야. 살아있는 요리야. 그녀는 작은 유리병에 직접 담근 명이나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안에는 계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이 있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 제시카는 쉴 새 없이 메모를 남겼습니다. 명이나물 야생의 풍미 위스 램스 이어 비교 실험. 미국식 피클 위스 한국 장아찌 발효 산패의 개념. 건강 효능 문화적 감성 요리의 스토리텔링. 시간을 요리하는 법. 그리고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 배움을 브루클린으로 가져가야 해. 단순히 한식 재현이 아니라 철학의 융합을 요리로 풀어낼 거야. 제시카의 여정은 이제 단순한 요리 워크숍 체험기가 아니라 요리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자기혁신의 서사로 변모하고 있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 제시카는 명이나물을 활용한 퓨전 요리를 시연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워크숍 참가자들과 한식 전문가들 앞에서 램스 이어와 명이나물의 비교 플레이팅을 선보이며 미국식과 한국식 발효 개념을 결합한 창작 요리를 공개하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세심하게 접시를 구성했고 중앙에는 얇게 썬 오리 가슴살, 그 위에 명이나물 장아찌를 얹고 그 옆에는 미국식 램스이어 피클을 곁들였습니다. 그리고 소스를 붓는 순간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건 명이나물 본연의 맛을 해친 거 아닌가요? 순간 동기가 싸해졌고 제시카의 표정도 굳었습니다. 해친다고? 난 존중해서 만든 건데. 그녀는 당황했고 혹시 내가 무례한 짓을 한 걸까? 한국의 전통 식재료를 외국식으로 재해석한 것이 문화적 자만으로 비칠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숙소로 돌아가 깊은 자책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문화를 정말 이해한 걸까? 아니면 그냥 맛만 뺏겨온 걸까?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제시카, 괜찮아? 오늘 좀 놀랐지? 제시카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불안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지연은 웃으며 말했다. 그 평가는 내 요리를 깎아내린 게 아니야. 명이나물은 한국 사람들에게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거든. 그건 어릴 적 할머니 집, 산과 바람, 고향의 기억이 담긴 맛이야. 그러니까 쉽게 바꾸는 걸 보면 조금 예민해지는 거지.
하지만 그건 내가 무례해서가 아니야. 그만큼 정이 깊은 식재료라는 뜻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시카의 마음에 있던 무거운 돌 하나가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요리 기술을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이 문화 안에 깃든 정서, 기억, 그리고 마음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그날 밤 그녀는 레시피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든 명이나물 요리는 한국과 미국의 만남이 되어야 해. 누구의 것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음날 아침 제시카는 다시 조리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어제와 달랐습니다. 오늘은 내 방식이 아니라 이곳의 방식으로 시작해보자. 그녀는 근처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노란 리어카에 가득 실린 채소들, 손때 묻은 저울, 그리고 한 아주머니의 외침. 명이나물 왔어요. 산에서 막 따온 거예요. 그 순간 제시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명이나물이에요? 아주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었습니다. 외국 아가씨가 어떻게 명이나물을 알아? 제시카는 손짓발짓을 섞어가며 자신이 셰프이고 명이나물 요리를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즉시 몇 장을 꺾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서비스. 명이나물은 그냥 맛이 아니라 정이야. 그날 오후 그녀는 다시 워크숍의 부엌에 섰습니다. 이번엔 화려한 플레이팅이 없었습니다. 대신 정갈한 백자 접시에 직접 담근 명이나물 장아찌, 그 옆엔 램스이어 피클을 소박한 소금물에 절여 함께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어제 저는 제 스타일로 요리를 했고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이 명이나물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저를 지적해주신 덕분에 진짜 맛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아주머니에게서 받은 생명이나물 한 장을 꺼내 심사위원에게 직접 전했습니다. 이건 어제 시장에서 만난 분이 저에게 주신 정입니다. 오늘 요리에는 이 정도 함께 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식 셰프가 되었네요. 그 순간 장내에는 따뜻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제시카의 마음속에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꽃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죠. 한국에서 돌아온 제시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슐랭 결과 SNS 트렌드에 목말라 하던 예전의 자신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죠. 그녀가 돌아오자마자 한 일은 The Hearthstone의 주방 리뉴얼이었습니다. 최신식 장비 대신 작은 발효실을 만들었고 벽 한켠에는 장독에서 담근 명이나물 장아찌와 그녀가 배운 된장 항아리들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제시카 윌슨 X K 발효라는 타이틀로 새 테이스팅 코스를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명이나물과 오리 가슴살. 하지만 이번엔 그 위에 얹힌 건 그녀가 직접 담근 정의 장아찌였고 그 옆에는 한국의 된장과 미국식 머스타드를 블렌딩한 딥소스가 함께 나왔습니다. 손님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이야기가 있어. 왜 이 요리를 먹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지?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지연도 와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준 명이나물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어. 고마워. 이후 제시카는 한국 발효 문화를 주제로 한 미국 전역 셰프 대상 마스터 클래스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요리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존중하고 자연과 공존하며 음식의 정을 담는 법을 함께 전했습니다. 한국의 맛은 단순히 입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삶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녀의 변화는 브루클린의 요리사들, 고객들, 그리고 지역 사회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지 농산물을 활용해 새로운 발효 프로젝트들이 시작됐고 로컬에서 글로벌하게를 실천하는 레스토랑의 롤모델로 떠올랐죠. 제시카는 오늘도 아침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해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냅니다. 그 속엔 진갈색 간장과 함께 반짝이는 초록빛 잎사귀, 명이나물 장아찌가 들어있습니다. 이 작은 잎 하나가 이렇게 큰 세계로 이끌어줄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습니다.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다시 갈 수 있다면 또 가고 싶어요. 이 아름다운 발효의 나라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국뽕 스토리에서 만나요.